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엄선해서 5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망인의 재산을 대부분 자기가 이제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의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한국에 가서 그런 거를 알아보자니 방법도 막막하고 미국에서 생업도 있는데 그런 걸 제쳐두고 가서 하루 이틀 만에 파파하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상당히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상속 방법에서 재산을 먼저 파악하는 게 사실 우선이긴 합니다. 실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상속 재산을 완전히 독차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상속재산을 대부분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알아보니 사실 진짜 재산이 없는 겁니다. 정말 형제들이 다 독차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별도의 유류분 청구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형제들이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도 있고 사망 전날 아니면 사망 당일날 금융재산 것도 관리를 만약에 해왔다면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지고 자전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망 신고 전이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전부 자기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산이 다 이전이 돼 있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속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해당 재산은 어쨌든 망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인출된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속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차지를 했느냐 아니면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지고 독차지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후에 일방적으로 가져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망 이후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알아봐가지고 일정한 재산을 발견했을 때 여전히 형제들이 협조를 전혀 거부한다면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어쨌든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처리하는 업무는 미국에 계신 상속인분들 입장에서 재산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국에 오시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 재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근데 협의가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하죠. 그럼 이럴 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간단합니다. 상속은 어쨌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주셔서 생전을 정리를 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상속인들과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분할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은 어느 정도 감수는 하셔야 하고요. 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형제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은 강제적으로라도 어쨌든 재산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좀 더 신속하게 원한다면 내가 재산을 거는 게 오히려 소송을 더 신속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만약에 나를 상대로 한다면 이게 소송이 국제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해외로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제 송달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송달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거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재판을 했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통해서 정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상속인들의 개별 상속분을 먼저 정한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해가지고 상속인이 3명인데 법정 상속분은 1대1 대 1이지만은 고려해 보니까 5대 3대 2로 이렇게 나눴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산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일명 준공유라고 해서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5 가져가고 3 가져가고 2 가져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공동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누군가 그 재산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한쪽으로 싹 몰아주고 시세 상당으로 그냥 청산을 해주는 대금 청산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재산을 실제적으로 원해야 하고 나는 그냥 부동산을 갖겠다 대신에 나는 돈으로 청산을 해주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의 의견 표출이 있어야 이제 이 방법이 가능하고요. 도저히 이게 공동으로 가면은 계속 싸움만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판사가 전격적으로 그냥 경매 분할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한 5대3대2의 지분대로 기본으로 하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에 따른 낙찰 대금이 나오면 그걸 5대3대2로 나누는 것입니다. 판결로 간다면 크게 이런 방식 중에 하나로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상속분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재산이 분배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도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긴 하지요. 공유냐 아니면은 뭐 내가 다 갖고 돈으로 청산해 주느냐, 반대로 저쪽이 다 갖고 뭐 나에게 청산을 해 주느냐, 경매 분할로 가느냐, 조정에 따라서 적정한 분할 방식을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판결로 간다면 아무래도 공유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근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자체가 절반 이상이 꼭 판결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을 특정 누군가한테 준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 부동산을 원하거나 거기에서 살거나 특정한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에 맞춰가지고 분할되는 게 일반적일 거고요. 워낙 뭐 대립이 너무 극심하다면 어쨌든 경매 분할도 좀 염두에 두시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하실 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과연 얼마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한다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 상속분에 맞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럼 나의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사실 소송 초기에 예측했던 방법대로 상속분이 정해진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는 사실 사실관계가 또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온전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법원에서 상속분을 정하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이런 사실관계 한두 개가 빠진다든지 가액이 좀 뭐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나의 상속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나누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법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나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상속인민들에 비해서 내가 만약에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다,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보다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한 형상이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기여분이 인정된 자녀에게 상속분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정 상속분이 나의 기본적인 상속분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해가지고 구체적 상속분으로 수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초반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신다면 그 한도 내에서 나의 상속분을 계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의 상속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나에게 일정한 상속분이 기대될 수 있어야 아무래도 소송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재판에서. 왜냐? 특별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의 최종적인 상속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나는 남아있는 상속분에 대한 나의 상속분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나의 상속분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얼마로 인정이 되느냐는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상속인들의 개별 상속분을 정할 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수익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내가 그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방법에 맞춰가지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입증을 하고 가액평가는 또 어떻게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 가장 더 유리한 방법으로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만이 최종적인 결과물 두 개 중에 하나, 상속분 정하는 것과 재산 분할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상속분을 정할 때 나의 상속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에게는 특별수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송에서 내가 대응을 할 때, 방어를 할 때 나의 특별수익이 최대한 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액을 적게 인정받는 방법도 있고요. 입증이 좀 어렵거나 이런 거 한다면 소송 기술적으로 적정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내가 받았지만 사실 그냥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매매로 입증이 됐느냐, 그 구입 시기가 언제이느냐, 그때 당시 뭐 나는 일을 했느냐,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소송에서 나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적정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반대로 피소를 당해가지고 상대방으로서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지레 진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청구를 하는 쪽이나
방어를 하는 쪽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전문 변호사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5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부분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